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동 전쟁을 보고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딱 하나만 봅니다. 미국 국채금리. 지금 공포의 본질은 전쟁과 더불어 금리예요. 근본 장의 부진은 비단 전쟁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흐름은 이거죠.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하 취소, 고금리의 장기화. 그러니까 시장이 숨이 막히죠. 20일 금요일 나스닥이 2% 넘게 빠진 이유도 총알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죠. 이번 위기가 사뭇 다른 이유는 과거에는 돈 문제가 가장 컸죠. 2008년, 2020년 결국 다 돈을 찍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유가 부족하죠. 핵심 한 줄은 달러는 찍어도 기름은 못 찍는다. 이 순간 중앙은행은 무력해집니다. 금리를 못 내리죠. 시장을 못 구합니다. 연준의 푸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왜 금리를 못 내리고 시장을 못 구하냐면은 살짝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되는데 연준 푸시라는 게 있죠. 시장이 떨어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주가를 받쳐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과거 공식은 위기일 때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서 자산가를 회복한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냐?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건, 특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 구조를 보면은 전쟁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하고 유가가 폭등을 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죠.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때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죠. 그래서 연준은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금리를 내린다? 기름값에 물가가 더 폭등하죠. 통제 불가능이 됩니다. 금리를 유지한다? 이것도 주식시장엔 죽음이죠. 둘 다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결론은 연준은 시장 구하는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푸시 삭제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연준이 멈추는 순간 채권 자경단이 등장하죠. 이분들은 국채를 던지기 시작해요. 금리가 그럼 폭등하죠. 시장에 압박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이 졸리죠. 채권 자경단은 진짜 시장에서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국제 투자자분들을 뜻하는데 헤지펀드나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죠.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응징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방법은 하나죠. 국채를 던져요.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왜 이게 무섭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기업분들의 비용이 증가하죠. 주식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압박이 옵니다. 경제 전체의 숨통이 조여지는 거죠. 즉 정부가 막 쓰고 전쟁하고 재정이 터지면 채권 자경단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만해. 아니면 금리도 올린다. 즉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시장의 채찍이에요. 결국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게 심한 딜레마가 오는데 트럼프가 지키고 싶었던 단 두 개. 저유가 저금리. 근데 지금은 유가 폭등. 금리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둘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란보다 무서운 적이 있어요. 미국의 유권자분들과 채권 시장. 트럼프가 저유가랑 저금리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진짜 현실 정치죠. 기름값은 국민분들의 감정 지표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바로 욕을 먹죠. 떨어지면 체감 경기가 좋아집니다. 선거로 직결되죠.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상승을 해요. 주식이 상승하죠. 대출 부담 감소가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내가 부자된 느낌을 받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트럼프 정치 공식은 저유가 플러스 저금리. 계속해서 그 광고 문구로 어떻게든 어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둘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상태는 외부에선 이란이, 내부에선 유권자 플러스 채권 시장이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면은 정말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란은 굉장히 기회뿐만이 아니라 더욱 엄청난 재앙적인 무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핵을 만드는 순간 게임은 끝이 납니다. 지금 이란이 핵을 만들 수 있나?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질문은 언제 만들고 왜 쓰느냐. 억제의 시대가 종료됐는데 과거 이란은 핵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개입니다. 종교적인 금지, 협상 카드.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사라졌어요.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에 강경파가 등장했죠. 핵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의미도 소멸되고 있는 게 항구가 폭격되고 있죠. 지휘부가 붕괴되고 있어요. 이제 협상할 이유, 여유도 없습니다. 즉 핵은 이제 협상용이 아니라 생존용 무기인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핵 개발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우라늄 60% 농축 완료, 무기급인 90%까지 며칠에서 수주 이내면 됩니다. 기술 조건은 지하핵 시설, 최신 원심 분리기, 외부 기술의 지원, 이란 핵에는 이 조건들이 이미 모두 충족되어 있습니다. 즉 핵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버튼만 남은 상태인 거죠. 물론 핵의 진짜 목적은 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 핵이 완성되는 순간 당연히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고 미국 개입이 봉쇄됩니다. 그 결과 핵 뒤에서는 드론, 기뢰, 테러, 저강도 무한 공격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란의 전쟁 수행 전략은 1000개의 상처. 이란은 미군과 정면으로 맞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전략은 미국의 승리를 승리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죠. 해상에 비정한 기하학, 스마트 기뢰의 자율화가 있죠. 지휘부가 끊겨도 특정 주파수와 압력 패턴에 반응하는 기뢰들이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이 이를 다 치우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유가는 $150를 뚫고 올라가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피가 마르는 쪽은 이란이 아니라 물가에 쫓기는 트럼프예요. 인프라 동반 자살도 있는데 사우디 UAE의 담수화 플랜트와 유전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의 공포카드 중 하나죠. 우리가 기름을 못 팔면 너희는 물도 마시지 마라. 이 논리는 중동 전역을 거주 불가능한 지대로 만드는 엄청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전술이 아니라 전세계 보험 및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핵폭탄인 거죠. 그리고 바시지 민병대와 각 지역의 사령관들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독자적 행동, 비정형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폭격할 대상, 지휘부가 사라졌는데 공격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유령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미 미국 내부에서는 베트남과 아프간에서 배운 게 없느냐, 반전 여론이 극대화되고 있죠. 계속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즉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략은
전략은 미국의 경제적 체력과 트럼프의 인내심을 도려내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현재 이 난장판의 중지 버튼은 트럼프도 이란도 아닌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유가가 올라서 아프지만 동시에 미국이 중동늪에 빠져서 동북아 전력을 차출해가는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중국은 이란을 진정시켜줄 수도 있지만 그 대가로 대만 문제의 불간섭이나 반도체 패권의 양보,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거예요. 이란은 자신들이 중국의 레버리즘을 알고 있죠. 따라서 중국이 본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할 만큼의 혼란을 계속 유지하면서 물밑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생필품과 군사 부품을 공급받아가면서 장기전 체제로 들어갈 거예요. 결국 중국은 이란에게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래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중동의 북한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에서도 금요일, 수요일에 환율을 짓밟은 4.4조 원의 융단 폭격이 있었는데 표를 시계열별로 넓게 보면 거대 자본이 이번 주에 대중분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도축했는지 완벽한 3일간의 패턴이 드러나죠. 3월 18일 수요일에 미끼를 추적합니다. 기차익 순매수가 코스피 200 지수를 888선까지 폭등시키죠. 시장에서는 이제 진짜 랠리인가? 핑크빛 전망이 도배되었고 개인분들의 막대한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빨려 들어왔어요. 바로 잔혹한 수확이 있었죠. 3월 19일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비차익 순매도 도합이 약 마이너스 4조 5천억, 3월 19일 목요일에만 마이너스 2조 6천억, 3월 20일 금요일에는 약 2조 원 가까이 대량 매도가 일어났어요. 수요일에 대중분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밀어넣은 스마트머니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단 이틀 만에 무려 4.5조 원이라는 엽기적인 물량의 비차익 매물 폭탄을 개인분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거죠. 지수는 888에서 862로 주저앉았죠. 수요일의 폭등은 철저하게 고점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기록된 불트랩이었어요. 코스피 현물 거래소에서도 수조원대 불트랩이 완성되었는데 데이터의 궤적을 보면은 3월 18일 수요일에 외인들이 약 1조 2천억, 기관은 3조 5천억, 개인분들은 4.5조를 매도하셨죠. 여기서부터 목요일, 금요일에는 역시나 외인과 기관이 전부 다 대량 매도, 개인분들만 불나방처럼 지수가 날아가는 줄 알고 도합 6.4조 원을 연료로 얹어매고 뛰어들었습니다. 불속에. 즉 스마트머니는 수요일에 샀던 물량에 기존 물량까지 얹어서 목금 이틀간 도합 6조 7천억 원을 개인분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거죠. 전형적인 고점 물량 떠넘기기 패턴이에요. 코스피 대형주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를 팔아서 핀셋으로 알파를 샀죠. 왼손으로는 인덱스를 안락사시켰고 외국인 퀀트펀드가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구경제의 대형주들에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덤핑하면서 현금을 뽑아낸 이후에 오른손으로는 건설 EPC, 원전, 전력 인프라, 그리고 몇몇 방산 대장주, 특정 명분 있는 종목에 액티브하게 핀셋을 꽂아 넣었죠.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는 죽이고 시대의 메가 트렌드만 살려두는 극한의 디커플링. 코스피 200 선물도 선물 시장의 완벽한 웩더독이었는데 3월 동시만기일 이후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가볍게 유지하다가 수요일 하루만 상방 7만 계약으로 살짝 틀면서 현물 시장의 상승을 유도했죠.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현물을 사러 들어왔을 때 즉각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2만 계약의 쇼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면서 시장의 천장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습니다. 현물을 팔기 위해 선물을 이용한 완벽한 조종이죠. 콜옵션과 풋옵션도 방향성 투기가 상실되었는데 옵션 시장 거래량이 바짝 말라있죠. 외국인이 선물을 통해 이미 막대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굳이 옵션 시장에서 무리한 투기적 베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옵션 시장의 침묵은 당분간 V자 대세 반등은 절대 없다.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는 개별 종목 파생에서는 타겟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죠. 수요일 롱을 잡았던 개별 주식 선물도 목금, 연이어 숏으로 돌아섰어요. 삼성전자, 2차전지 등 시총 상위주를 누르기 위한 개별 공매도 타격이 다시 시작된 거죠. 더불어 차익거래에서는 콘텐고의 소멸과 관망이라는 미세한 힌트를 주었는데 3월 20일 금요일 차익거래 순매도가 약 2,173억 원이었죠. 수요일엔 9천억 이상,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쌌던 수요일 콘텐고죠. 여기에 들어왔던 차익거래 물량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정상화되니까 금요일에 다시 빠져나갔어요. 하생시장과 연결된 기계적 꿀빨기, 무위험 차익거래죠. 이 기회도 축소되면서 시장이 철저히 현물,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과 수급만으로 싸워야 하는 진검승부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3일 월요일부터는 최근 이틀간 4.4조 원의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향후 수요일에 물리신 개인분들의 거대한 매물대 때문에 L자형 침체기를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지수 추종 및 코스피 대형주 투자를 살짝은 피해줘야겠죠. 외국인이 4.4조를 던진 시장인데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대형주, 2차전지에 많이 빠졌으니 반등하겠지 하면서 물타기를 하시면은 자본의 무덤으로 직행하는 행위입니다. 반등 시대마다 당분간은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계좌의 현금을 늘리는 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안식이겠죠. 그리고 L자형 장세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완벽한 시체들의 늪에 갇혔는데 지수 방향성을 맞추는 게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금요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죠. 거래량이 과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큰 20억 6천만 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등락률이 0%, 보합이죠. 이날 삼성전자 거래량은 5,230만 주, 등락률도 거의 보합이에요. 하루에 20억 주가 넘는 인버스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수많은 개인분들이 주말 리스크를 우려해서 하락에 미친듯이 베팅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등락률이 제로입니다. 이건 하락을 바라는 개인분들의 투기 물량을 스마트머니 알고리즘이 철저하게 다 먹어냈다라는 거죠.
지수를 더 이상 밑으로 뚫어주진 않겠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줬어요. 삼성의 거래량 역시 평소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당분간은 L자형에 너에게는 위로도 아래로도 어떠한 수익도 주지 않겠다는 좀비 게임을 발동시킨 거죠. 그 와중에서도 3월 20일 그나마 남아있는 돈들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불안한 장세 속에서 계속 이주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SK이터닉스 등등 굵직한 거래대금과 함께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왜 건설이냐면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죠.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 전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원전 플러스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지면서 마지막엔 누가 이걸 짓느냐? 건설, EPC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전력 인프라, LS 일렉트릭 등 그리고 건설로 이렇게 돈이 흐르는 거죠. 즉 전력 스토리의 최종 종착지는 건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방산. 겉으로 보이는 건 LRG 넥스원 5.4% 하락, 4천억이 거래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3%, 현대 로템도 3%. 개인분들은 방산 이제 끝났네. 그런데 진실은 이건 하락이 아니라 의도된 흔들기예요. 왜냐면 같은 날 프로그램 매매가 LRG 넥스원엔 230억, 현대 로템엔 250억. 이걸 음봉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로 만든 캔들은 메이저의 매수 기록이 됩니다. 즉 계속해서 기계 알고리즘들은 음봉에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죠, 물량을. 결국 트레이딩의 정점은 감정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3천당 제약에서 약 1조 거래, 13% 이상 폭등했죠. 프로그램 매수가 712억. 그런데 그동안 하락할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줬던 셀트리온의 경우 3월 19일, 20일 주가가 하락도 하고 밋밋했는데 별다른 수급이 없었습니다. 방어가 없었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26년 3월 중순에 시장에 아주 작은 뉴스 하나가 떨어집니다. 셀트리온과 에나그램. 그리고 셀트리온의 에나그램 유상증자가 고작 4,100만원. 도대체 에나그램은 뭐고 이 미미한 금액은 뭐지? 그런데 이 작은 점 하나가 거대한 그림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에나그램은 단어나 문장의 철자 순서를 바꾸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 문장을 만드는 말장난, 어구전철이죠. 철자의 구성과 개수가 일치를 해야 되고, 대표적인 예로 Listen is silent, 피노키오, 키노피오가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간단해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은 회사를 거의 100%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들분들은 경영은 하지만 지분은 제로에 가깝죠. 이건 한마디로 권력은 있는데 돈의 통로는 없다. 그리고 한국 재벌 구조에서 이 상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승계를 하려면 결국 지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 두 분이 지분 50대 50으로 비상장 회사를 설립합니다. 바로 아까 그 에나그램. 사업 내용은 부동산, 소프트웨어, 컨설팅, 전부 셀트리온 본업과 무관하죠.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죠. 여긴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기 위한 회사다. 그리고 3월 18일 셀트리온이 에나그램에 돈을 넣습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100원, 액면가, 외부 투자자는 없음. 속도가 5G 이상이었죠. 이건 평범한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분을 만드는 작업.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 이 회사 가치가 커지면 그 이익은 100% 오너 일가의 몫입니다. 즉 지금은 작게, 나중엔 크게. 시장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과거 오너의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계 안 한다, 자식에게 경영 안 맡긴다. 현재 현실은 아들분이 대표 플러스 부회장을 하고 있고 개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룹 자금이 투입된 거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리스크는 외국인 신뢰의 다운, 기관 수급의 다운, 주가도 지지선으로 다운.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아직 승계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자산 이전 완료가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설계도를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셀트리온 내부 안에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설계도를 그렸었는데 세상에 드러난 에나그램의 정체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서도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가능성까지 투자자는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에나그램의 행보를 주시해야겠지만 이러한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천천히 키운다, 자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몇 년 뒤인 합병, 아니면 한 번에 터트린다, 상장 또는 구조 개편, 지배력이 완성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 회사로 끝. 하지만 그동안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면 이러한 결말은 믿기 어려우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 이슈는 실적이 아니에요. 셀트리온 본업은 여전히 매출 성장 중이고 신약 모멘텀이 존재를 하죠. 물론 주가는 실적 플러스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다른 해명 없이 신뢰의 작은 금이 간 상태인 거죠. 즉 이 사건의 본질은 돈 4천만 원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방향. 지금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움직이는 순간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의도를 가격에 반영하게 되는 거죠. 에나그램은 어구전철이 아니고 승계라는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들은 이 뉴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자금을 셀트리온 안에서 이동시켰을까요? 셀트리온의 3개월 주가 추이를 보면은 주가는 흔들렸고 뉴스는 시끄러웠죠. 하지만 자본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핵심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물량을 먹었는가. 1월에서 2월 초반 하더라도 21만원에서 24만원, 완벽한 우상향이었죠. 겉으로는 상승장, 실제로도 기초 공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매일 수십에서 수백억씩 매수를 했죠. 바닥을 깔아준 거예요, 아스팔트를. 이 시기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시간이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3월 3일 10% 가까이 폭락, 3월 4일에도 9% 가까이 추가 하락. 개인분들은 공포, 패닉셀을 하시죠. 그 순간 외국인이 양일간 약 1,800억 이상 매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산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산 겁니다. 즉 설계된 투매고 강제 물량의 이전인 거죠.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이날 주식의 주인이 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 게 이상한 변화가, 연기금이 멈췄고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왜 아무런 일이 없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충분히 샀기 때문인 거죠. 즉 지금은 올리는 구간이 아니라 지키는 구간인 거예요. 약 20만원 전후. 이 의미는 외국인의 평단, 최후의 방어선이죠. 즉 여긴 공격이 아니라 방어선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개인분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3월 19일에 209억, 3월 20일에는 103억. 이걸 보면 이제 올라가나? 아니죠. 세력분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조금 더 사게 놔두자. 그리고 더 한번 흔드는 거예요. 개인분들의 손절 유도, 그리고 마지막 물량 확보. 어떻게 보면 이 에나그램 뉴스가 지금 이 시기에 터진 이유도 물론 추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한번 다시 쉐이크아웃 이후에 주가를 올리기 직전 그동안 셀트리온 주주들의 그리고 참여를 했던 개인분들의 물량을 손쉽게 걷어들일 수 있는 단기 미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마지막 물량 확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분들은 기대해서 공포에서 손절로, 외국인은 관망에서 흡수해서 점령으로, 즉 지금 본질은 상승 전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 단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올라가느냐? 조건은 딱 하나, 기관의 매도가 멈출 때죠.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이 300억에서 500억 연속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반등이 시작되고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수급이 만들어요. 즉 지금 셀트리온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소화 중이에요. 이미 3월 3일, 3월 4일에 배부르게 먹었죠. 지금은 언제 다시 달릴지 이 포식자는 떠나지 않았지만 아직 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만큼이나 주주들의 마음에 기스를 그어버린, 아니 찢어버린, 유가가 폭등하던 그 순간 내부자가 탈출했던 회사가 있죠. 유가가 폭등하던 그 순간 내부자가 탈출했던 회사가 있죠. 중동이 불타오르던 26년 3월에 유가는 뛰고 주가는 폭등하고 이 회사의 주주분들은 환호했어요. 그런데 같은 순간 안에 있던 분들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3월 초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SOL의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바로 그때 사장님은 고점 매도, 임원들도 전량 매도, 실무 책임자는 이미 2월부터 분할 매도 완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뉴스, 다른 행동. 그런데 진짜 시작은 더 앞에 있습니다. 2월 초에 영업이익이 32% 급감해요. 그래도 시장은 아직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내부자는 먼저 팔기 시작했어요. 이건 신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간다. 그리고 2월 중순에 5.5조 대형 계약 뉴스가 터집니다. 시장이 말하죠. 이거 진짜 상승의 시작인데 이제. 그런데 내부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순간이 탈출 타이밍. 결과적으로 개인분들은 추격 매수를 했고 내부자분들은 고점 매도를 했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완벽하지? 힌트는 하나죠. SOL의 주인은 사우디 아람코, 즉 중동 정세, 유가 시나리오, 공급 리스크, 이 모든 데이터는 일반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먼저, 훨씬 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림은 위기는 개인에게 뉴스로 오고 내부자에게는 데이터로 온다. 더 중요한 건 방식인데 이분들은 장내 매도, 즉 실시간으로 시장이 던져요. 이건 선언이죠. 지금 가격에서 우리는 판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가가 올랐으니까 더 간다. 하지만 내부자님이 선언한 거죠. 이건 지속 상승이 아니라 이벤트 랠리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매도가 아니라 타이밍. 그리고 이 당시 이분들의 행동은, 이 상승은 단기 고점이었다. 자, 그렇다면 3월 초 30% 폭등의 진실이 정말 SOL은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는 신호탄이었을까요? 3월 3일 SOL의 상한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시작이다라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줬어요. 물론 시장의 진짜 주인들은 그날 끝내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1월에서 2월 초 주가가 8만원에서 10만원, 속도가 빠르진 않았어요. 다만 흔들림은 거의 없었죠. 누가 만들었냐? 연기금과 외국인 매일 조금씩 바닥을 다지듯이 매수합니다. 이건 상승이 아니라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리고 3월 3일 주가가 상한가 직행, 뉴스, 유가, 지정학 모든 재료가 동시에 터지죠. 여기서 벌어진 일이 개인분들은 1651억 매수, 외국인은 1110억 매도. 이미 이 순간부터 누가 사냥감인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마이너스 16% 폭락. 그런데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3700억 이상 추가 매수하셨죠. 외국인은 약 2600억 이상 매도, 기관도 1000억 가까이 매도, 연기금은 500억 가까이 매도.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완벽한 물량 이전, 두 달 동안 쌓은 물량을 단 이틀 만에 전부 개인분들에게 넘긴 거죠. 특히 중요한 건 하나, 연기금의 대량 매도, 단순 매도가 아니에요. 이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끝났다는 도장. 그리고 이 폭발 이후에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주가가 10만원 중반으로 하락하죠. 그리고 드디어 개인분들이 무너지게 돼요. 3월 18일에만 350억 이상 매도, 3월 20일에는 333억 매도. 이건 숫자가 아니라 항복 신호입니다. 333은 숫자가 아니라 항복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다시 등장하죠. 외국인. 3월 16일부터 꽤 굵직하게 매수, 약 900억가량 흡수했어요. 그리고 연기금 플러스 사모펀드도 다시 매수 전환. 이건 의미가 명확합니다. 다시 줍줍하기 시작했다. 이 90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1단계에선 조용히 쌓는다, 2단계에선 크게 터트린다, 3단계에서는 개인분들에게 넘긴다, 4단계에선 다시 주워 담는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설계된 사이클. 지금 가격대는 10만 5천원에서 11만 2천원. 여기서 외국인이 다시 모으고 있어요. 왜? 이미 한번 14만원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즉 다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상승은 언제 시작되나? 조건은 단 하나죠. 개인분들의 매도 폭발, 하루에 마이너스 500억 이상. 그 순간 물량이 가벼워지고 세력은 다시 점화합니다. 3월 초 폭등은 기회가 아니라 출구였고 지금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조용하다는 의미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다시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의 대상이 돼버린 SOL과 마찬가지로 지수의 안락사와 더불어 한국 최고의 회사에서도 안락사가 일어났는데, 삼성전자의 90일 역시 상승장이 아니라 설계된 탈출극이었죠. 외국인의 사냥 스토리는 1월 6일 삼성전자에 마이너스 1.7조를 던지면서 공포를 심어줬죠. 1월 14일 이후부터는 매수 태세 전환, 개인분들은 공포에 던지고 외국인은 바닥에서 쓸어 담았죠. 즉 총탄 장전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2월부터 폭발이 시작되죠. 기관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쓸어 담습니다.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 달 정도를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20만 전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30만원 간다. 분석과 더불어 유도된 믿음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왜냐면 꼭지 부근에서부터 개인분들의 물량이 끝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은 아주 거칠게,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물량을 떠넘기기 시작했죠. 결국 3월의 진짜 이야기는 외국인은 단기간에 6조원 이상 투척, 개인분들은 약 5조원 이상
이상 매수. 특히 3월 8일, 3월 9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9일, 3월 20일 핵심적인 날짜들인데 외국인, 기관들의 대량 매도와 개인분들의 대량 매수, 이건 단순 하락이 아니죠. 고점 물량의 이전.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거는 개인분들의 약 5조 원 이상의 콘크리트 천장. 이제 삼성전자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개미분들의 시체. 20만 원 위에 오롯이 버젓이 통곡의 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위로는 절대 가볍게 못 올라가죠. 연기금이 계속 방어를 해주곤 있지만은 그 금액이 매도 물량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분들은 끝없는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던지는 물량을 계속해서 개인분들이 받아내시고 있다면은 이 수급의 꼬임 때문에 2차 랠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은 단 하나죠. 스마트 머니는 바보가 아니죠. 개인분들이 5조 이상 물린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준다. 그거는 기부입니다. 절대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다음 시나리오는 지수의 L자형과 궤를 같이 하는데 지루한 횡보 또는 18만원 살짝 붕괴, 공포를 연출하면서 개인분들을 손절시키죠. 재매집합니다. SOA처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시작되죠. 다시 한번 상승. 즉 이 90일의 본질은 상승작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탈출극이었고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은 개미털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그럼 덫이었겠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100만 하닉스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진실은 달라요. 그건 목표가가 아니라 추구였던 겁니다. 강력한 물량 흡수였어요. 화약을 꽉꽉 가득 채운 거죠. 그리고 2월부터는 100만 원의 환상이 눈이 아른아른하죠. 외국인은 매도 기조를 이어가지만은 적재적소에 다시 들어와주고 기관은 삼성전자만큼이나 하이닉스를 바스켓에 꼭꼭 채워 넣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은 2월 12일 외국인이 약 8천억 가까이, 기관은 4천억 넘게, 그리고 2월 20일, 그리고 2월 24일 시장 분위기가 이건 그냥 간다. 뉴스 리포트, 유튜브 모든 방향이 하나로 보이죠. AI 시대의 하이닉스는 필수다.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또 벌어지죠. 개인분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판다. 특히 결정적인 장면이 2월 27일, 3월 3일, 3월 9일, 그리고 3월 19일과 20일 여기서 이미 끝나버렸죠. 1차와 2차 설거지 완료. 개인분들은 하루에 많게는 1조 원 이상, 아니 1.5조 원 이상, 많았을 땐 3조 원 가까이 고점 박제돼 버리셨어요. 개인분들의 돈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죠. 딱히 엄청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 머니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유가 아니라 롱으로 먹는 장사가 아니라 변동성 장사예요. 패턴은 단순합니다. 올린다, 유혹을 하죠. 개인분들이 따라 붙는다, 그러면 던진다, 다시 흔든다. 예를 들어 3월 18일에 7천억을 매수하죠. 급등합니다. 3월 19일에 근데 오롯이 다시 투척해요, 이거를. 그리고 3월 20일에는 또다시 개미분들이 들어올 걸 알고 8천억 가까이 또 매도합니다. 즉 올려서 팔고 떨어뜨려서 다시 산다. 개인분들은 롱으로만 먹지만 기계군단의 주인들은 변동성으로 더 많이 먹어요. 앞으로 시나리오는 짜여놓은 각본대로입니다. 지루한 횡보, 반등인 척, 불트랩, 다시 하락 압박, 개인분들의 손절, 그때 다시 재매집,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의 시작. 이 90일의 본질은 탈출하신 분들에게는 아름다웠던 1분기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완벽하게 설계된 변동성 장사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당연히 하이닉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만 아직 탈출을 할 그 줄이 너무 긴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개미분들이 내릴 정거장이 많이 남아있는 마지막 국민주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현대차. 현대차의 본질은 원래는 고문형 횡보였어요. 현대차의 68만 7천 원은 정점이 아니라 완벽한 출구였어요. 69만 원에 가까웠던 그 숫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말했죠.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시장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란다. 1월에는 30원에서 50만 원, 너무 깔끔하죠?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교과서급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관이 먼저 깔고 외국인이 위에 얹었죠. 연기금 플러스 금융투자의 대량 매집,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후속 진입. 이건 자연 상승이 아니었고 이륙을 위한 활주로. 그리고 시장은 믿기 시작하죠. 저 PBR, 밸류어, 로봇의 마에스트로,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고점에서 넘길 명분도 완성된 거죠. 그리고 2월이 환상의 절정이었는데 50만 원을 넘었죠. 60만 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69만 원 가까이. 이 순간 모든 게 완성되죠. 뉴스, 리포트, 커뮤니티, 현대차 재평가 시작. 진짜는 여기서 시작돼요. 개인분들이 들어오죠. 세력은 언제나 빠집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개인분들은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주고 장창 매수를 하시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때까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출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학살의 장이죠.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설계된 붕괴. 3월 3일에는 마이너스 18%, 연이어 3월 4일에는 11% 하락,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인분들은 매일 1,000억에서 2,000억, 아니 어쩔 때는 6,000억 이상 끊임없이 여기 들어오십니다. 외국인이 이때 한 번도 봐주지 않고 현대차를 제3의 ATM 기기로 사용했죠. 개인분들에게 이거는 단순 매수가 아니에요. 고점 고정. 개인분들의 돈이 그대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선물을 던지고 선물쇼스로 추가 수익. 완벽한 이중구조죠. 벗겨먹고 또 벗겨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상한 게 주가가 안 무너지는 척을 한다. 하지만 못 오른다. 왜냐? 답은 간단해요. 52만 원이 개인분들의 희망선입니다. 튜링 로봇 같은 거죠. 개인분들이 계속 사면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계속 물을 타면서. 그런데 이 순간에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 연기금도 계속 이탈합니다. 이건 메시지죠. 여기 더 있을 생각이
없다. 더 올릴 이유도 없다.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분들의 수조원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올릴 수 없죠. 이 상태에서 올린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택은 하나. 포기시킬 때까지 끌고 가자. 언제나 같은 패턴이에요. 횡보, 지루하죠. 살짝 반등, 희망이 옵니다. 다시 눌러. 불안해요. 50만원 붕괴. 아, 무섭죠. 개인분들의 손절. 그리고 그때 다시 매집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닥은 어디냐? 48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재진입해야 되고 외국인의 매도가 중단돼야 돼요. 이게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문형 횡보인 거죠. 이 3개월간의 본질은 현대차에게도 달콤했던 90일간의 꿈이었고 완벽하게 설계된 모토쇼, 엑시쇼였습니다. 당연히 현대차는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아직 개미분들이 내리실 정거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